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돈 때문에 싸우면 제가 깨요. 예. 진짜요. 왜냐면 너가 냉정하게 이 남편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이폰을 살 생각을 했을까? 너가 500만 동짜리 향수를 샀을까? 너 돈으로? 아니라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남편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 기준하고 안 맞는 그런 거 원하냐?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맨날 진지한 얘기 하시면서 그건 맞긴 한데 주로 이제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운데 국제 결혼이 가능할까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줘요. 그 질문이 제일 많다고요? 그쵸. 그 질문하고 저번 판에 말했던 가출을 하나요?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 국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형편이 많이 어려운 사람인데 적은 돈이지만 이걸로라도 어떻게 좀 하고 싶다? 거의 대부분 제가 돈은 별로 없는데 이 돈으로도 국제 결혼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대답을 할 때 지금 이제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장이 있거나 직업이 있고 그리고 매달 일정의 수익이 있으시면 가능은 하다. 대신에 기본적인 주거 환경은 있으셔야겠죠. 그게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빌라 투룸 이 정도 이상은 주거 환경은 되셔야 신부님이 한국에 왔을 때 생활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와 월급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저보다 많이 받는 한 달에 그래도 250에서 300 이상만 되면은 충분히 두 분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빚은 없으셔야겠죠. 그렇게 답변 들으면 좋아하시나요? 사실 그분들은 원하는 대답이 있으시죠. 괜찮아요. 그 정도여도 충분히 다 국제결혼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원하셔서 전화 주셨겠지만 저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요.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조금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냉정하게 국제결혼 하실 때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합니다. 대부분 국제결혼을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 이런 분들, 그게 아니면 본인이 여태까지 형편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신감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로 연락을 주시거든요. 나도 이제 결혼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전화를 주시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이제 사정을 다 들어보고 환경을 좀 판단해서 거의 맞춰서 상담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랑님들에 대한 환경을 듣고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제결혼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결혼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이 결혼하실 경우에는 더 어려운 환경으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준비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결혼이랑 똑같지 않나요? 사실 국제 결혼도 한국에서 결혼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신부님의 국적이 다른 거고 신부님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들 그리고 만나는 방법들 문화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저는 결혼은 남자 여자 만나는 똑같은 인생의 큰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국제 결혼 하셨잖아요. 그쵸. 저도 국제결혼 했죠. 다만 저는 국제결혼 한 이유는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에 비해서 조건이라고 말하면 조건일 수도 있는데 베트남 여성분들은 그런 조건의 허들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순수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결혼을 선택을 한 거죠. 대표님은 국제 결혼 하시고 더 잘 되신 케이스인가요? 행복하죠. 행복한데 저는 만족해요. 근데 이게 엄청 베스트 초이스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대표님 채널 사모님도 보시지 않으세요?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지금 현재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더라도 조금 혼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이죠. 냉정하게 말해야죠. 이제 국제결혼 비용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업체마다 비용은 다 다르세요. 대부분 업체 비용 더하기 전통혼례 하시는 거 그리고 서류 비자 서류 하시는 거 어학당 기숙사 그리고 신부님이 베트남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신랑님들이 이제 신부님이 보고 싶어서 한두 번 많으신 분들은 4-5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엔 최소 1,500만 원에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2,5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혼이다 보니까 추후에 신부님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시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집이 필요하실 거고 또 이제 살림살이들도 새로 좀 바꾸시는 신랑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돈들이 있겠죠. 신혼살림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1,500에서 2,500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생각을 조금 하긴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처갓집 명절 때마다 조금씩 보내주는 거.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경제적인 지원을 안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명절 때 하는 거는 뭐 사실 한 달에 그 명절 때 1, 20만 원 보내는 건데 그거는 큰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신랑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들이 너무 예쁘니까 또 자기한테 잘하니까 좀 더 큰 돈을 주시는 신랑님들도 계시긴 한데 그거는 본인의 능력껏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시려면 베트남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 최소 그래도 한 1,500에서 한 2,500 정도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500에서 2,500이면 그래도 꽤 큰 돈이네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고 할게요. 결혼식장을 잡으시고 스드메를 하시고 신혼여행을 가시고 그러면 요즘 최소 뭐 5천에서 1억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또 적은 비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국제 결혼은 한국 결혼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중매 결혼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비행기 표값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결혼이라고 해서 몇몇 분들은 좀 뭐 훨씬 가격이 더 쌀 거다 돈이 좀 조금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혼은 결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다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결혼을 잘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돈 때문에 싸우면 제가 깨요. 예. 진짜요. 왜냐면 한국 입국도 전부터 신부가 남편한테 돈 거리면 저는 그냥 재진행하자고 해요.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나요? 이거 안 들어갈 건데. 있죠. 이런 거죠. 신랑이 신부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고 근데 신랑이 그 다음에 또 놀러 왔어요. 베트남에 신부 보러.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이제 오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아이폰 아니면 뭐 향수가 뭐 향수도 막 베트남 돈으로 막 500만 동 이런 거 있어요. 뭐 명품이죠. 대부분 뭐 프라다. 근데 저는 이거예요. 그 신부가 시골 신부였어요. 시골 신부 네가 언제부터 뭐 500만 동짜리 그러니까 500만 동이면 시골에 한 달 월급이거든요. 한 달 월급짜리 향수를 산다고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네가 아이폰이 왜 필요해? 그죠? 아이폰이 왜 필요하지? 왜냐면 그 신부가 원래부터 뭐 최신형 아이폰을 계속 샀던 사람이에요. 그럼 조금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은 중국 핸드폰 쓰면서 갑자기 남편한테 200만 원짜리 사달라고 하고 진짜 그냥 와 호구 물었다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죠. 신랑한테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시 하시자. 이거 너무 돈 요구가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신부도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기숙사에서 오라고 상담하자고. 너 왜 돈 요구하냐. 너 나하고 맞선 볼 때 남편한테 금전적으로 바라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왜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신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남편이라서 남편이 원하는 거 있냐고 해서 그냥 말한 것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얘기했죠. 그 신부가 21살이었어요. 야 너가 21살까지 그리고 그 신부는 시골에서 슈퍼 같은 데에서 캐셔 같은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원? 너가 냉정하게 이 남편과 결혼 안 했으면 아이폰을 살 생각을 했을까? 너가 500만 동짜리 향수를 샀을까? 너 돈으로? 아니라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남편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 기준하고 안 맞는 그런 거 원하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자기가 잘못했다 해요.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어학당을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신부들이 자랑을 했나 봐요. 뭐 이제 내 남편은 아이폰 사줬어요. 다른 신부한테 자랑했겠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도 조금 부러웠던 거야. 그리고 자기 남편도 자기가 말하면 다 해주니까 뭐 놀러 왔으니까 뭐 좋은데 음식점도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해준 거죠 남편은. 그리고 그 남편도 또 돈이 좀 있으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분도 아이폰 사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말을 한 거지.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저찌 해서 근데 신랑이 그것도 본인은 괜찮다 감안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경고만 주고 근데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나는 재진행할 거다 라고 신부한테 얘기를 하고 신랑한테도 버릇을 잘 들으셔야 된다.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차후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 있다. 그때도 다 해주실 거냐. 그러니까 신랑도 못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면은 그 결과가 조금 보이죠. 그쵸. 벌써부터 돈 한다는 거는 한국 오면 더 심해질 거예요. 한국 오면은 지금 무서워하는 저도 없고 기숙사 관리하시는 분도 없다 보니까 신부 입장에선 자기 세상이죠. 또 남편들은 대부분 신부가 얘기하면 그래 왜? 나이 차이가 뭐 20살 25살씩 차이 나는데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다 해주고 싶으시죠. 신랑님들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연애 경험이 없으시거나 한국에서 결혼을 할 기회가 없으셨던 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대부분 내성적이시고 조금 이제 자기 가족이 생기면 엄청 잘해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제가 안 넣겠다고 했는데 써주세요. 상관없어요. 편집만 잘해주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이게 흐름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그러면 최소 비용은 얼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딱 제가 뭐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1,500에서 2,500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돈은 대출이나 빚이 없이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해결이 되셔야 돼요. 처음을 결혼을 할 때부터 빚으로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시고 돈 때문에 아내분하고 싸우시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최소 1,500에서 2,500의 비용이 본인이 갖고 있으시는 여윳돈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의 생활비는 좀 여윳돈으로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부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한국말을 잘 하시지 못하고 뭐 바로 일을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 신부님과 본인의 생활비를 다 내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생활비는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액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매달 일정의 수입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윳돈에 더해서 일정 수입들이 계속 들어가시니까 생활비를 충당하실 수 있겠죠. 아마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신부님들이 가출을 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막상 와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생활 환경과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실망을 해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수입이 있으시는 매달 일정 수입, 그게 뭐 엄청 큰 돈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수입이 있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죠.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최소 기준을 넘어가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국제결혼을 시작을 하실 수는 있겠죠. 다만 국제결혼에 대한 마음가짐 또 국제결혼에 대한 진정성은 있으셔야지 국제결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온다 이런 마음을 가짐을 갖고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국제결혼이나 한국 여자와 하는 결혼이나 결혼은 결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가족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여자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국제결혼 이미지라는 게 농촌에 있는 노총각들이 베트남에 가서 신부를 돈을 주고 이제 사온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골 가면 현수막 해갖고 그렇죠.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네, 맞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신랑님들의 추세를 보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무직이나 아니면 현장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오히려 농촌에 계신 분들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부님들의 눈높이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신랑님들이 요즘에는 40대가 평균이고 20대, 30대 신랑님들도 오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부님들 입장에서도 좀 더 젊으신 신랑님을 더 선호하게 되죠. 왜냐면 맞선장에 가서 보면은 보이잖아요, 눈에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신부님들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유튜브나.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맞선을 볼 때 거절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여기 신랑님이 예를 들어 완도에 살아요. 그럼 섬이잖아요. 무서워해요. 나중에 베트남에도 못 오고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막 이럴까봐 좀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뭐 서울, 뭐 수도권 이쪽을 사시는 분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옛날에야 저희가 경제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신부님들도 대부분 조건과 상관없이 한국 신랑님이면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재는 신부님들도 이런저런 요건들을 조금씩은 봐요. 물론 그게 뭐 한국 여자분들이 보시는 것만큼 조건을 보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본다. 특히나 그 기준은 예쁜 신부님일수록 더 많이 보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여자든 베트남 여자든 똑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셔야지, 아 내가 돈을 다 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행동이나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이 내가 아내를 만나러 왔다, 아내를 찾으러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신부님들도 남편에게 결혼할 남자를 만났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서로 존중하는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가 돈 주고 신부 사러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절합니다. 제가 그런 신랑님들은 제가 거절해요. 왜냐, 그런 신랑님들은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드세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가출이나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계약은 거절하는 편입니다. 저는 국제 결혼을 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결혼을 하시는 당사자인 신랑님들도 본인의 반쪽을 정말로 찾아서 좋은 신부를 만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필요한 조건들, 최소 조건이라고 하죠. 그 조건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빚이 없어야 된다. 대출이 없이 최소 뭐 1,500에서 2,500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일단은 국제결혼 시작했으면 좋겠다. 둘째, 최소한 신부님 입국 후에 1년 정도의 생활비를 계산하셔서 그 정도의 여윳돈은 좀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으셔야 좋을 것 같다. 총 3가지의 최소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3가지의 경제적인 조건 말고도 본인이 이제 아내를 만나서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가지, 경제적인 거, 본인들의 마인드, 이 2가지만 준비가 되신다면 국제결혼을 충분하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피디님,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한 말을 안 들으셨네요. 마음가짐이 틀리셨어요. 이미 아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피디님처럼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준비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국제결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국제결혼 성공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